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92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구독자님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한자라는 것이 왜 한자라고 하느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과 언제부터 이 한자란 말을 썼을까? 글자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한자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언제부터일까? 좀 궁금하다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가 질문 듣고 보니 저도 상당히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것저것 한번 조사를 했는데 왜 한자라고 하느냐라는 것,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그대로 있냐, 그리고 이 낱말이 언제부터 왔느냐는 것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한자란 글자는 막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주 접하게 되겠죠. 한은 한수, 한수한이다. 예, 중국에 있는 한수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나라 한이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는 글자자다. 그래서 한의 글자다. 한의 글자다. 이렇게 되겠죠. 네. 자, 일단 한수라고 했으므로 물숫자 들어갑니다. 삼수변이 들어가고 이 글자는 상당히 보기 드문 글자예요. 물론 뭐 다른 글자를 만들 때 많이 나옵니다만 독립적으로 이게 사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옥편에 나오지 않는 글자예요. 이것은 진흙근자가 좀 변한 모양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글자를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진흙이라는 뜻의 진흙근자가 가죽혁자와 아래 불화자가 더해졌느냐 또는 두 이자가 더해졌느냐 막 이렇게 조금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글자라는 것은 글자자다. 아들 자자의 진면자다. 네. 집에서 아들이 태어나서 무럭무럭 자란다. 그런 의미에서 글자라는 것은 어떤 상형 문자에서 이렇게 자꾸 불어납니다. 글자가 막 그렇게 해서 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한자라는 낱말은 이렇게 이런 글자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선 이 한수한, 한나라 한이라는 글자가 가지는 뜻을 대략 몇 개 보니 한수를 뜻한다. 물의 이름이다. 쉽게 얘기하면 강의 이름이다. 이 한수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을 제가 보니 이게 양자강입니다. 이렇게 양자강이 있는데 여기에 우한이 있습니다. 우한. 지금 우리 코로나 관련해가 한 우한이에요. 무한이라고도 하고 옛날에는 무한이라고 했죠. 한자로는 이제 우리식으로는 무한으로 읽습니다만 우한이다. 여기에 이렇게 우한에서 양자강으로 들어오는 이것이 한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이란 글자가 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한자는 이제 그 한수 지역에서 일어난 나라, 한나라다. 한나라. 한나라는 크게 따지면 유방이 세운 한나라가 있고 그렇죠. 유방, 항우와 유방 때 유방이 세운 한나라가 전한, 후한 이렇게 있고 나중에 유비가 또 세운 촉나라, 촉한이 있죠. 어쨌든 그때 같이 이런 것을 쓴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종족의 이름이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족이다. 그쪽 지역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좀 커져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이라고 하면 한자에서는 은하수를 가리키기도 한다. 은하수. 그래서 은하수를 은한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나이 또 좀 얕게 봐서 놈이라 이런 얘기를 쓸 때도 이 글자가 들어갑니다. 문외한이다. 파렴치한이다. 악한이다 할 때도 이 한이다. 별로 좋지 않은 뜻이죠. 괴한이다 할 때도 쓴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쓰이는 것은 한나라 사람들이다. 한족들이다. 그래서 왜 나쁜 뜻으로 했느냐. 옛날에 흉노라든지 또 변방에 있는 사람들은 종족으로 볼 때는 한족이 자꾸 쳐들어오니까 저 나쁜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또 붙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자라는 것은 제가 우선에 사전을 찾아보니 중국의 글자 이렇게 됐습니다. 한자라고 하면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한자는 원래 우리 동이족이 만든 것이다. 그렇죠? 동이족이 만든 것이므로 중국의 글자라고 하면 안 된다. 우리 글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글쎄요, 중국의 어떤 유명한 분, 이머당 선생이라든지 또는 학자들 중에는 한자를 원래 동이족이 만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쭉 한자를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발전시키고 자기 나라의 문자로 오래 써온 데는 현재의 중국과 관련된 것이다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어서 일단 한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동이족의 문자, 우리의 문자인데 왜 이것을 중국의 것이라고 하느냐는 분들은 많이 계시는데 일단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제가 동이족이 처음 만들었다. 처음에 동이족이 만들었다는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저는 연구자가 아니고 이래서 깊이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자라는 중국의 글자라고 한다. 그리고 좀 자세하게 설명한 것을 보니 고대 중국에서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이 지역입니다. 물론 그 시대는 중국이라고 하지 않았겠지만은 그 지금의 중국 지역에서 만들었다. 어느 민족이 만들었냐는 것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고대 중국에서 만들어져 오늘날에도 쓰이고 있는 표의 문자다. 은흐에서 출퇴된 기원전 15세기경에 갑골 문자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것이다. 그렇죠? 현재 알려져 있는 글자 수는 약 5만이다. 실제로 서인어선은 약 5천자 정도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한자라는 낱말을 사진을 찾으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가 된 이 한자라는 것은 뜻은 무엇이냐? 두 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의 글자냐? 네, 유방이 만든 한나라. 한나라의 글자냐? 아니면 한민족의 글자냐? 여기서는 중국의 한민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굳이 따지고 들어가면 한족의 글자다. 한나라의 글자라기보다는 한족의 글자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나라와 관련이 없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굳이 따지면 한족이 쓰는 글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한자라는 낱말 자체, 이 한자라는 낱말은 언제부터 나왔느냐? 그것을 제가 궁금해서 여러 곳에 좀 찾아봤습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 사전이나 이런 데서는 인터넷이나 검색에도 잘 안 나와서 중국, 일본의 인터넷을 조금 검색을 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나온 결론이 무엇이냐면, 동아시아에서 고유 문자를 발달시킨 민족은 오랫동안 한족이었다. 중국의 한족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문자를 단지 글자자 또는 문자로 불렀을 것이다. 그렇죠? 자기네들이 예전부터 써오던 글자이기 때문에 한자라거나 이런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글자다, 문자다. 왜냐하면 다른 데 문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굳이 한자로 부를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게 이런 자료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세기경 한민족, 한족이죠. 중국 한족의 주변 민족도 이제 슬슬 자기들의 문자를 개발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어간에 한자란 말이 만들어졌지 않느냐고 일단은 추측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다른 문자가 있어야 이게 대비해서 구별 문자라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한족이 쓰는 문자다. 또는 다른 민족이 쓰는 문자다. 이게 구별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된다. 그런데 실제로 한자란 낱말이, 이러한 낱말이 책에 나오는 것은 금사에 나온다. 금나라, 중국의 금나라. 금사에 나오는데 이게 1344년에 발간됐다. 금사라는 것은 결국 금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원나라에서 만든 것이에요. 그렇죠? 원나라에서 만든, 금사에 보면 한자라는 낱말은 이렇게 금사 이렇게 여기 나온다. 이렇게 제가 됐습니다. 제가 어설프게 구글이나 이런 팝하고 번역기를 돌렸기 때문에 정확하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대략 이렇게 맞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좀 이제 몽골 문자와 좀 관련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몽골 문자가 크게 대립이 되고 또 원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이 한족이 쓰던 문자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름이 붙였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일단 몽골 문자를 보면 13세기 초에 칭기스칸이 위구르를 정복하면서 위구르의 문자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개량해서 만들었다. 위구르. 그 위구르의 제상 유명한 타타퉁가라는 사람이 이제 포로로 잡혀서 징기스칸의 명을 받아서 이제 문자를 만들어서 몽골 문자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징기스칸은 13세기 초 했죠. 1162년에서 1227년 13세기 초까지 살았던 사람이고, 원나라가 이제 그 이후에 만들어졌죠. 13세기 중후반부터 해가지고 14세기까지 원나라가 있었는데, 그 원나라가 금사를 쓰면서 이제 한자라는 말이 금사, 원나라에서 금사를 쓰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이 거의 처음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사실 별 자료를 못 봐서 제가 이 한자라는 말이 언제 나오느냐 하는 것을 제가 주로 하는 게 이제 조선왕조실록을 검색을 해봅니다. 조선왕조실록을 검색하니까 전체 한자라는 것이 22번 나온다. 네. 그리고 세종 때 나온다. 세종 때 이제 4번이 나오는데
1423년에 일단은 한자라는 말이 조선왕조실록에는 처음으로 나온다. 그리고 막 이렇게 해서 총 22회가 나온다. 세종 때 한자라는 말이 나오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훈민정음 서문에 보면 이게 1443년이 되겠죠. 훈민정음 서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국지음, 이호중국, 여문자, 불상유통이다. 이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자라는 말이 나오는가 싶어 가만히 보니 중국이란 말은 나오고 여문자라고 나온다. 이것이에요. 한자라는 말이 이때 이미 쓰여졌다. 1423년에 세종실록에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훈민정음 서문에는 이 이후가 되죠. 20년 이후가 되는데 여기에 한자와 달랐다. 이런 것은 나오지 물론 않습니다. 물론 이 해석에 있어서 이 중국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이것이 해석이 조금 학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만 깊이는 들어갈 수가 없고요. 어쨌든 우리도 이렇게 썼다. 우리가 쓴 것은 결국은 15세기가 되는데 앞에 몽골 문자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13세기, 1200년대인데 물론 이전에도 저는 한자라는 말을 썼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고려시대 중후기라든지 그때 원나라에서 한자라는 말을 썼다면 고려에서도 썼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왕조실록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료, 일본의 자료를 보니 일본의 대한화사전, 이거는 한자란 얘기고 화라는 것은 일본 말이다는 것이에요. 거기 보면 이 한자란 말은 몽골 문자에 대하여 사용하기 시작했다. 몽골 문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몽골인들이 쓰는 몽골 문자가 아닌 다른 이제 한자라는 그 한족이 쓰는 문자가 있었다. 그러면 이름이 생겨야 되죠. 명칭이 생겨야 된다. 그래서 한족이 쓰는 글자라는 이것은 몽골 문자에 대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대한화 사전에 나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소학관이라는 곳에서 만든 일본 국어 대사전에 보니 한자란 낱말 자체는 13세기 경부터 사용했다. 1200년대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참고로 그냥 여러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깊이 제가 연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어요. 네. 13세기 중부터 한자란 낱말이 있었다. 그 이전까지 중국의 한족들은 문자를 쓰면서도 굳이 한자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었다. 그냥 자 또는 문자라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이 한자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이 한자는 진흙근자가 변한 것이다. 이렇게 됐죠. 이 글자가 상당히 우리 속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쓰는 글자 중에 진흙근자가 들어간 것은 이게 근로하다, 근면하다 할 때 근자입니다. 나무목이 들어가면 무궁화근자다. 그렇죠? 그리고 요 말서문이 들어가면 삼갈근자다. 밥십자가 들어가면 기근이다. 배가 고프다. 기근이다 하는 근자예요. 이 근자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쓰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이 모양이 변한 이 글자를 가지고 만드는 게 물론 한나라 한, 한수 한도 있고 그리고 어려울 난이다. 난관에 부딪혔다. 네. 그리고 여기에 또 탄이다. 한탄한다 할 때 이 탄자 이런 걸 쓸 때 이 글자가 들어가는데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 여기에서 변한 것이고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글자도 있고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글자들도 우리가 쓰는 낱말을 만드는 그런 글자들이 있다는 것을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이라는 글자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국의 한수 또는 중국의 한나라 또는 한족의 한인데 우리 쪽에서도 지명이라든지 이런 데 좀 쓰여지고 있다. 한양, 그렇죠. 서울이라고 할 때 한양을 저걸 쓰고 또 옛날에 한성이라고 할 때 한 있었다. 물론 북한산, 남한산 마찬가지입니다. 한강이다. 북한강, 남한강 다 이걸 쓴다 이거예요. 옛날에는 또 한수라고 했죠. 이걸 보고 이제 이거 참 중국을 가리키는 한자가 들어와서 했으니 기분 나쁘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대한민국의 한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황이 이렇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한 그리고 중국과 관련된 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한의원이다 할 때 한의원 할 때 지금 우리나라를 가르치는 한을 씁니다. 한민족의 한이다. 한의원. 근데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1986년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의료법의 개정이 돼가, 의료법 부칙의 개정이 돼가 이 한자를 써야 된다. 대한민국 할 때 대한의 한을 써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전에는 이 한자를 썼어요. 이 한자. 네, 그래서 이때 바뀌어서 지금은 대한 할 때 쓰는 한자를 쓰는 것이 맞다. 한방이다, 한의사다, 한의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중국 사람들은 자신의 의학을 전통 의학을 어떻게 썼냐 하면 중이라고 한다. 중이, 중의원, 예, 이렇게 쓴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한의원이라는 것은 일본에서는 아직도 이 한의 이렇게 씁니다. 한의, 한방 이렇게 씁니다. 네. 이제 그렇게 세 나라가 다 다르죠. 동양 전통 의학을 물론 각 나라별로도 특징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대한할 때 한자를 쓰고 일본 사람들은 중국 한나라 할 때 한자를 쓰고 한의 그리고 중국은 중의 이렇게 쓴다는 것이죠. 물론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동의라고도 썼죠. 동의보감에서 나오듯이 동의라고도 썼다. 네. 그래서 막 이런 게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자라고 할 때도 대한할 때 한자를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계신다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한자라는 이 글자 낱말, 네, 낱말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 여기서 한자라고 하면 한족이 쓰는 글자다, 한족이 쓰는 문자다는 것이 기본 일반적인 생각이다. 그리고 언제부터 이 낱말이 사용됐느냐 하는 것은 13세기부터 몽골어에 대비해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불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제가 읽은 자료에서는 대략 그렇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